유재수가 얼마나 힘이 있냐면요. 청와대 수뇌부들도 쩔쩔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얘기부터 오늘 이 이슈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족 비리 혐의에 이어 이번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건인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정확히 3주 만입니다. 첫 강제 수사 후에 190일째입니다.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있다는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신경 한번 해주세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검찰발 속보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가족 비리 혐의에서 또 한 번 불구속 상태로 조 전 장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좀 놓아주자 이야기했지만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일단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가족과 비리와 관련해서 지금 12가지 혐의를 일단 서울중앙지법에 지금 현재 재판에 넘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사건. 예. 이게 지난번에 한번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이 된 바 있죠. 당시에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고,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가 부족하다라는 해서 이제 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일단 직권남용 혐의로 일단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를 했습니다. 동부지법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본인과 사건이 글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늘 기소를 했는데 예. 앞으로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은 이제 가족 혐의에 이어서 감찰 무마건으로도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주혜 변호사님. 예. 그런데 오늘 검찰이 밝힌 좀 간략한 내용들, 기소 내용들을 좀 네. 보니까 그러니까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기소를 또 그 승인을 해가지고 계속 조사를 했던 것이 또 최종 책임자가 조국 전 그 민정수석이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수사를 조사하는 걸 승인을 해서 조사를 하다가 점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많은 또 그런 비리 의혹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시점에서 결국은 이제 또 특별한 이유, 그렇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 없이 이제 감찰을 중단한 것 자체가 본인이 승인을 하고 다시 중단한 것 자체가 그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차원에서 법원에서도 영장을 기각하긴 했지만 예.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정무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무적 판단도 이것이 모든 것에 이것이 다 이렇게 적법하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적법한 판단 내용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앞으로 이제 이것이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논리 전무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국 전 장관은요,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이렇게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오늘 검찰의 기소 이유를 좀 더 들여다보면 첫 번째 아까 짚어봤던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부분,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도 검찰이 좀 들여다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직권남용이 적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감찰 무마를 누가 지시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좀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수석도 그렇고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 박형철 이 반부패 비서관 이 3명 모두 이 감찰 무마를 지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직제상 보면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과 반부패 비서관을 이 지시 통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찰 무마를 지시한 것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 아니냐라고 이제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 걸 보면
지금 그 백원우 비서관을 통해서 금융감독원에 통제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절차상 보면 해당 업무는 반부패 비서관인 박형철 비서관이 통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조국 민정수석이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금감원에 통제하라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함께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판에서 이 CCBB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유재수 감찰 무마건 오늘 조 전 장관이 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만 이 부분이 더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누가 이 외압을 행사했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관련 화면 한번 보고 오실까요? 박영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분명히 조국 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최소한 조국 수석이 지시를 해야지만 박형철과 이인걸이 따른다. 이인걸과 박형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도 자체가 아니다. 라고 증언을 해요. 오늘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이 공범들 그러니까 감찰 무마건을 조 전 장관이 지시했을 때 누가 옆에서 좀 힘을 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밝혀진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밝혀진 건 없어요. 수사를 더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기소는 조 전 장관만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수사를 더 해서 연관관계가 있으면 기소를 또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그 백원우 비서관에 대한 것들인데 이제 의혹은 이거잖아요. 백원우 비서관이 다른 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조 장관한테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이건 아직까지는 아마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확한 증거를 찾지 않았든지 아니면 더 수사가 필요한 보강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기소하면서는 조 전 장관만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형태로든 더 수사가 진행돼서 증거가 더 나오면 백원우 비서장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또 검찰이 밝힐 걸로 보여집니다. 예, 말씀처럼 오늘 검찰은 누가 힘을 써서 이 감찰을 막아준 건지 적시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공범 여부는 앞으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과연 윗선이 누구냐가 남은 검찰 수사에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국이 다시 감찰 중단을 지시할 때에는 조국도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은 거다.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겠습니까? 검찰도 그 조국의 윗선을 지금 규명해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또 그치지 않고 청와대의 권력 핵심에 있는 그 누군가가 이제는 이 유재수를 감찰했던 이 특감반이 괘씸하니까 이 전체를 해체해버렸다. 이러한 의혹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깡패의 행태지 그게 청와대의 행태입니까? 예, 이현정 의원님 화면 같이 보실게요. 유재수 감찰 무마건과 관련해서 직함을 생략하고 김경수, 윤건영, 천경두 다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왜 공범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건지 앞으로 좀 더 수사할 게 남았는지 뭐 이 부분도 좀 더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검찰이 오늘 조 전 장관을 이렇게 빨리 기소를 한 이유가 최근에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검찰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지금 이 수사팀도 전부 다 아마 해체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현재 수사가 제대로 다 안 됐더라도 일단 조국 전 장관만이라도 일단 기소하고 넘어가겠다는 그런 의지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수사가 저는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을 거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난번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때 무슨 주장을 했냐면 청탁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예를 들어서 이 무마 청탁을. 근데 조 전 장관은 누구한테 이야기했냐면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실제 백원우하고 박경철 비서관이 받았다고 이야기한 거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두 사람의 진술은 다릅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조 전 장관이 외부로부터 이 어떤 감찰을 무마한 청탁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어떤 서로 엇갈리는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누가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는가? 그럼 예를 들어서 천경덕, 백원호 이런 사람들이, 윤건영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백원호 지금 비서관한테 한 것인지 아니면 조 전 장관한테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은 일단 공범관계는 좀 추후에 밝히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들 상당수 지금 윤건영 지금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다 출마한다고 지금 나가버렸습니다. 그것도 검찰 소환에 제대로 지금 응하고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사팀이 바뀔 줄 아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칫하면 저는 이게 상당히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즉 이런 혐의를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로부터 과연 그럼 감찰 무마를 받았는가. 윗선을 밝히는 게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조 전 장관만 기소함으로 해서 그 윗선에 대한 수사는 결국 묻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은 이번 주 안에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이유가 일선 수사팀 교체가
임박했다는 걸 인지하고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재판에 넘긴 거다 이렇게. 왜냐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 때 검찰 직제 개편안이 통과될 겁니다. 바로 이 직제 개편 통과되면 그에 따른 검찰 인사가 있어요. 그러면 부장검사 다 바뀔 겁니다. 뭐 제가 예측하건데 지금 뭐 이정섭 저는 부장검사도 바뀔 거로 보는데 지금 이미 지검장은 바뀌었고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수사팀이 해체돼 버리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오늘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군요. 알겠습니다. 구장차장 저하고 네. 화면 같이 보실게요. 네. 오늘 본인이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SNS를 통해서 입장문을 조 전 장관이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서 전면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히고 특히 이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이 부분입니다. 네. 일단 뭐 모든 그 피의자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받긴 합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기소, 그래서 그 공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이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러니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다퉈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유죄를 그 뭐 확신하고 그 유죄 증거가 있다라고 보고 지금 그 소를 제기했는데 그 피의자가 된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검찰이 결론을 미리 정해뒀다. 나는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거기에 짜맞춰서 수사를 한 거다. 나는 어떤 증언도 안 했는데 나를 지금 피의자로 만들어서 법정에서 나의 그 뭐 무고함을 밝히겠다라고 지금 밝히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된 수사를 했든지 아니면 조 전 장관이 정말 혐의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앞으로 이게 법정에서 치열한 이 법률 공방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SNS를 보면 전주혜 변호사님, 여기에는 뭐 적혀 있지는 않지만 도덕적 책임은 좀 통감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말고는 쭉 봤을 때 그러니까 전직 장관으로서의 입장보다 일반 법리 다툼에 나서는 시민으로서 나는 법적으로 이기겠다. 뭐 이런 의중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피고인의 변명이 이제 담긴 피고인으로서의 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피고인의 입장에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본인이 자백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다투고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그런 자신의 무고함을 이제 밝히겠다. 뭐 이런 의사의 이제 피력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항상 뭐 재판을 해본 그 경험으로는 항상 이렇게 피고인들은 자백을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나 직권남용 사건에서 뭐 본인의 그런 잘못을 자백하는 그런 사건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그냥 치열한 공방과 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요. 앞으로 조 전 장관도 이런 사건에 있어서 본인의 이런 무고함을 더 밝히겠다. 이러한 피고인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의지를 피력한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민정수석이든 전직 장관이 아니라 피고인으로서의 SNS 이런 반박이다. 근데 보면 제가 보면은 감찰 종료 후에 보고를 갖고 이제 이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드러난 사실은 감찰 종료가 아니라 이건 감찰 중단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런 부분이 법조인으로 보기에는 스스로 좀 모순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좀 이렇게 쓴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을 이해가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그래픽으로 지나갔는데 다시 청와대 입장을 한번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지금 청와대 아까 입장을 한번 같이 띄워주실까요? 예.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어간 건 검찰이 판단할 문제다. 근데 최근에 청와대가 이 어떤 재판에 넘기거나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밝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뭐 무미건조하지만 당연히 검찰이 판단한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지금 청와대가 지금 울산시장 선거 사건과 이 두 사건을 보면 조금 다른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적극 방어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박형철 비서관이나 전 비서관이나 지금 백운호 전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 가 진술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이 일정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재수 지금 부시장이 일단 구속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찰을 어떤 면에서 보면 제대로 하지 않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에 원래 같으면 통보를 예를 들어서 문건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백원의 비서관이 그냥 전화로 통보를 해줘버렸어요. 자, 별거 아니니까 그냥 대충 알아서 끝내세요라고 해서 사표를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예전에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감찰 프로세스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만큼은 청와대도 크게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판단할 문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게 이현정 위원님의 말씀이신데요. 최재문 교수님, 예. 조국 전 장관이 최근 추가 기소까지 되면서 조 전 장관 서울대 교수 직위 해제 얘기가 막 나오자 오늘 제가 보도 하나 접했는데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온라인 서명 운동에 나섰더라고요. 반대한다고. 이게 이제 사이트 이름 진짜 뉴스라는 사이트인가 봐요. 저 사이트에 이제 참여하는 분들 본인의 주소, 이름 이런 걸 인적사항을 집어넣으면 서명에 참여할 수 있고 지금 17일 오후 3시까지 3,600명 36,000명 정도가 서명을 했고요. 이게 19일까지 5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볼 때 서울대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는 거니까 서명은 나름대로 본인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니까 서명하는 걸 뭐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지지자들이 서명하는 것과 서울대의 어떤 그 조치는 나름대로 좀 분리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대는 나름대로 원칙과 그다음에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는 학칙에 따라서 하고요. 그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일단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기소가 되면 일단 이런 직위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조국 장관이 이번 학기부터 일단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매주 토요일 날 강의를 합니다. 형법 연구라 해서 강의를 해요. 자,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이 두 가지 어떤 큰 걸로 해서 지금 기소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딴 게 아니고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즉, 법조인을 길러내는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피고인이 학생들 앞에서 형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자기 문제와 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걸 서울대가, 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가 강의를 하게끔 한다? 저는 이런 모습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 전 장관 학생들이 강의를 어떻게 들을 것이며, 과연 그런 어떤 교수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인지, 해임 문제가 아니라 일단 직무정지라도 시켜서 알겠습니다. 저는 강의 문제는 이걸 못하도록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오늘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 얘기 실시간으로 들어온 얘기와 함께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수사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게 있죠. 바로 검찰이 어제 경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하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박형철 전 비서관의 입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요청을 받고 울산지검에 연락했다는 진술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개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 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 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새롭게 알려진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하명수사 의혹 그리고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이 울산지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청구될 수 있도록 해달라. 구장차장, 네. 수사에 좀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증언인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지금 본질이 선거 개입이라는 것도 있지만 청와대 하명 수사 아니었느냐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이 이 수색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영장이 청구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검찰 아닙니까? 그 검찰이 영장 청구를 막아서지 못하도록 또 경찰이 요구한 대로 그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청와대에서 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기 때문에 예. 이 증언이 만약에 검찰에서 이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이 증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이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분수령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좀 되짚어보면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당시 김기현 전 시장 수사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이렇게 청와대 인사가 울산지검 관계자에게 영장 청구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전화 자체가 꽤 힘을 실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좀 복기를 해보면요. 2018년도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송철호 지금 현 시장은 2017년 10월 달부터 출마 준비를 해왔죠. 근데 당시에 이제 당내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경쟁자가 있었죠. 자, 근데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어떤 면에서 물리치고 본인 단독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로부터 뭐 공약 지원을 받았니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실들이 그동안 이제 우리가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에 이 김기현 시장은요, 굉장히 울산시에서 그래도 삼선까지 국회의원도 하고 그다음 상당히 지지세가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3월 15일 날, 즉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울산시장 이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습니다. 김기현 시장이 바로 그 공천을 받는 당일날 이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와서 시장실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됩니다. 자, 그게 울산시의 모든 언론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김기현 시장이 굉장히 항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천 받는 날, 그게 또 어떤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짐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선거가 상당히 피해를 봤다. 당시에 또 여론조사상으로도 사실은 보면 이게 실제로 이제 이 김기현 시장이 상당히 상승세에 있다가 문제는 이 압수수색 이후에 상당히 이제 그 크로스가 이뤄집니다. 즉 송철호 시장이 올라가고 결국은 선거 결과가 송철호 시장이 당선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필 3월 15일이냐? 그리고 보면 이제 3월 13일 날 경찰이 신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전화를 한 시점이 박형철 비서관 전화를 해서 검찰 보고 이거 빨리 좀 신청해라. 결국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날짜, 집행된 날짜가 바로 3월 15일입니다. 바로 그날 김기현 시장은 공천장을 받은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선거에 절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명수사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하명수사가 결국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지 않겠는가. 바로 그런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박형철 전 비서관이 어떤 추가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도 주요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직전에 한 번, 그 다음에 압수수색 관련해서 울산 내에서의 수사 진행 상황을 선거 전에 9번가량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어느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다 보고를 받은 겁니까? 대부분이 지방선거 이후에 보고받았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면 그것도 또 민망스러운 일이 독립적이나 이 말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최진봉 교수님. 애초 청와대는 백원우 전 비서관이 첩보를 받아서 그냥 통상적으로 박형철 비서관 통해서 울산에 넘겼다라고 한 건데 박형철 비서관은 지금 검찰 진술에 따르면 아마 백원우 전 비서관으로 좀 추정되는 인물의 얘기를 듣고 여기다가 압력을 행사한 거면 이 부분은 좀 그럼 백원우 전 비서관의 말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건 두 사람의 의견이 지금 충돌되고 있잖아요. 전혀 이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건 검찰이 조사를 해서 증거를 가지고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느 사람의 말이 맞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이 말이 맞다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저기는 박형철 비서관 얘기한 대로 그게 맞다고 하면 백원우 비서관의 말이 잘못된 말이잖아요. 또 백원우 비서관의 말이 맞다면 박정일 비서관의 말이 다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조사를 통해서 정말 증거를 가지고 검찰이 찾아내야 돼요. 정말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그러면 만약에 박형철 비서관 말이 맞다고 하면 백원우 비서관이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압력을 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또 박형철 비서관이 말이 맞자고 백원우 비서관이 말이 맞다면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 중 한 사람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반부패 비서관실이 일선 그 지검에 전화해서 경찰의 영장이 청구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통상적인 업무와 상관없는 어떤 그런 업무 연락 또는 업무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청와대 하명으로 이 수사가 시작됐고 이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증폭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리 한 번만 다시 해보면 그 구도를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이 맞다고 가정하에 박형철 당시 비서관이 영장 청구에 영향을 행사했고 그리고 그래서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인 황운하청장이 이틀 만에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했고 근데 이런 정보들을 다 고스란히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수사 진행을 보고한 게 아니냐. 지금 검찰은 이런 지금 논리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때문에 검찰이 어제 경찰청 본청을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당시 청와대와 경찰 간의 대화 내용을 복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폴렛에 포함되어 있는 메신저를 통해서 울산청에 수사하는 수사경찰관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정황이 있습니다. 당시에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청와대 요구에 의해서 수사 진행 상황이 보고됐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검찰에서 밝혀지면 국민들은 경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가 이 부분인데 전 변호사님, 그런데 검찰이 좀 증거 확보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며칠 전에 그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청와대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압수수색이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라도 연락 복원을 좀 그 연락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쪽으로 좀 다른 루트로 경찰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뭔가 경찰과 당시 청와대 간의 연락망이라든지 혹은 내용들을 복원해서 조사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좀 실패했고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오늘 그 압수수색에서 좀 어떤 유의미한 결과 나왔는지를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사건도 이제 선거 개입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여러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당이나 아니면은 뭐 청와대에서 뭐 공천에 그 송철호 시장의 공천이나 아니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이런 그 뭐 다른 이제 공직을 제안했달지 이런 이제 경선에 참여했는데 이런 이제 꼭지도 있고요. 또는 그 하명 수사 꼭지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더디게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그 검찰의 뭐 직제가 개편이 되면 현 지금 수사팀이 어떻게 지속이 될지 아니면 축소될지 굉장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빨리 좀 속도를 내야 좀 더 그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재로 봤을 땐 좀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인상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이 울산지검에 전화를 한 이유, 오늘 새롭게 알려진 정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